예, 초등치마 고등 1등급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매스 토픽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뭐 했죠? 우리 개념했고 기초문제 했었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1편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스 토픽을 들어갈 건데 이 매스 토픽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제와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유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이 이 예제를 직접 푸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여기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유제를 풀게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거를 볼 때, 이거 문제를 풀 때 여기 있는 풀이를 아무래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푼다기보다 여기 있는 이 풀이를 보고 여기 있는 숫자와 절차를 보고 이 절차대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A4라든가 뭐 이런 걸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가려서 아이가 이 해설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떤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제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제 또한 그걸 바로 선생님이 설명을 바로 해주고 학부모가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 예제는 뭐냐면은 앞에 기초문제라든가 개념에서 다뤄온 겁니다. 다뤄온 건데 거기서 약간의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는 것도 학생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변형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렇게 배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설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개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개념을 충분히 했다면은 변형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게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매스 토픽 여기 1페이지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로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는 하단 링크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역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스 토픽을 보면은 여기에 이게 뭐죠? 유형이고요. 여기 1-1, 1-2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이 유제인 거죠. 보통 학생들은 요걸 풀지만 우리 요거 풀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스 토픽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 복습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준비하는 과정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학생에게 자,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가 있으면 이 몫이 가장 크려면 이 몫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나뉘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그 대소, 그러니까 이 둘의 대소 관계가 아니죠? 이게 나뉘어지는 수가 어떻게 되면 이 수가 점점 커지고 이 나누는 수는 점점 작아지면 이 수의 결과는 점점 커지는 거가 됩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미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이거를 끄집어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몫이 점점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나뉘어지는 수는 작으면 되고 나누는 수는 점점 커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주제를 풀기 위한 주제는 다 끝난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 만들기. 자, 수카드 4장을 모두 사용하여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시오. 자, 모두 사용하니까 4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4개의 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기준이 누가 될까요? 누구부터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는데 몫이 가장 작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니? 그렇지. 제일 큰 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분수의 형태가 되는 거네요. 만들 수 있는 대분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넣는 건 아니죠. 다 넣는 건 아니고요. 가장 작은 수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지. 여기에 들어올 건 뭐니? 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2분의 3 아니면 3분의 2인데 여기는 진분수가 와야겠죠? 대분수 형태니까. 그래서 1과 3분의 2 나누기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제에 있는 풀이에 의존해서 풀이대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 겁니다. 모든 모범 답안은 그 해설 답안은 우리가 생각을 글로 옮겨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엄격하게 맞춰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거, 풀 필요가 없죠.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학생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문제를 생각을 해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볼까요? 수카드 4장을 모두 사용하여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식을 만들어라 그랬죠?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 기준 요거부터 선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그렇죠? 커야 되죠. 여기 있는 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수가 가장 커야 돼요. 그럼 수카드 어떤 수를 쓸까요? 예, 여기 6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는 가장 작은 수를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 대분수의 이 자연수 부분은 얼마가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죠? 2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죠? 4하고 5가 남았죠? 그럼 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면 수카드 4장을 모두 사용하여 몫이 가장 큰 나눗셈식을 만들래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나뉘어지는 수, 나누는 수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와야 되나요? 가장 크려면 가장 작은 수가 와야겠죠? 이번엔 그럼 8, 7, 2, 3 중에서 2가 오면 되고요. 여기 있는 수는 가장 커야 되죠? 그러면은 이 자연수 부분은 8이 오면 되고요. 만들 수 있는 분수는 7분의 3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매스 토픽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가는? 심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예요. 자, 등분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과 7분의 3cm인 정사각형을 똑같은 삼각형 8개로 나눈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은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알 거예요. 그쵸? 1과 7분의 3, 한 변 곱하기 한 변, 그쵸? 요게 정사각형 넓이고요.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등분하는 거죠. 그림을 등분하는 거는 아이가 이미 시각화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직접 등분도 해봤고요. 그쵸? 개념을 했을 때 아이 머릿속에 나눗셈이라는 그 추상화를 배울 때 등분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추상화가 되어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렇다면 8개로 나눴어요. 여기가 8개를 똑같이 나눈 거죠? 그러면 나누기 8을 하죠. 이 나누기 8을 한다는 의미는 아이 머릿속에서 어떤 거 있죠? 그렇죠. 이 한 칸의 넓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몇 칸이 있죠? 3칸이 있어요. 그래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개념을 할 때 단위 분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작은 단위를 먼저 구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많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보면은 가장 작은 단위가 요 한 칸인데 이 한 칸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요만큼이 한 칸인 거예요. 그게 3칸이니까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먼저 제일 작은 단위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기억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을 똑같이 15개로 나눈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럼 우리는 전체 넓이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를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이게 몇 개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고가 돼야지 돼요, 학생들은. 자, 2와 7분의 6 곱하기 1과 5분의 1.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가 뭔가요? 요거 한 칸이죠? 이거 한 칸은 어떻게 돼요? 나누기 15가 되는 거죠. 15칸. 그런데 몇 칸이 있나요?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어요. 곱하기 5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칸씩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한 줄이잖아요. 그럼 우리 보니까 이거 3등분 한 거. 위에 한 줄, 두 줄, 세 줄 중에 하나니까 2와 7분의 6 곱하기 1과 5분의 1을 뭐로 나눠요? 3으로 나누죠. 그죠? 거기 한 줄이니까 그냥 곱하기 1이니까요. 그쵸? 자, 이거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훌륭한 거죠. 예, 이렇게 해도 훌륭한 거고 이것 또한 훌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답 해설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해설에는 일단 위의 방법으로 나와 있네요. 그쵸? 근데 아래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야,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거나 똑같다라는 거 학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2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인 정육각형을 똑같은 정사각형 여러 개로 나눈 거래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 한 칸을 먼저 구해야 되죠? 제일 작은 여기는 요 한 칸 삼각형 하나를 구해야 돼요. 그럼 16 나누기 자, 요거를 세야 되죠? 자, 이거를 세는데 자, 우리가 수학적 수학적인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세는 것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도형은 완벽한 대칭성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은,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요? 똑같죠? 즉, 대칭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칭성이 있는 것들은, 자, 자른 다음에 한쪽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위에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와 이쪽에 있는 거는 대칭성을 이루니까 10개고 2개가 있으니까 12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쪽도 12개가 있으니까 전체는 24조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묶어서 도형의 개수를 셀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은 자, 수학적으로 세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개선을 좀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점차 질문을 통해서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을 뭐로 나누죠? 24로 나누면은 24조각이니까요. 그럼 여기 하나의 삼각형이 되고요. 색칠한 거 몇 개인지 세워볼까요? 자, 색칠한 거 몇 개인지 세워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네요. 그쵸? 그럼 곱하기 8을 하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다음은 2-3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도형의 변을 이등분한 점을 차례로 연결하여 그린 것입니다.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가 15와 7분의 4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15와 7분의 4가 있는데 자, 어떤 학생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색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는 나누기 2가 되겠죠. 전체에 중점을 연결했으니까요. 왜 나누기 2인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학생은 자,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넓이 같고요. 이 삼각형 넓이 같으니까 자, 넓이의 반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색칠한 부분은 이 사각형의 얼마죠? 또 나누기 2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예제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설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가장 작은 단위로 보고, 이 단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들을 다 자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그렇죠?
이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면은 15와 7분의 4를 나누죠? 얼마로 나누나요? 몇 조각이 있죠? 이게 32조각이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은 몇 개가 있나요? 8개가 있어요. 8개.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위의 방법, 아래 방법 모두 훌륭한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매스토픽 세 번째 페이지. 자,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길이 구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은 이미 학생이 전학년에서 배워왔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준비 운동을 하나 해야 돼요. 무슨 준비 운동을 하냐면 이런 거죠. 자, 동그라미 나누기 네모는 별이 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면 동그라미를 구해야 돼요. 동그라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모 곱하기 별이 동그라미라는 거죠. 그리고 별 곱하기 네모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역산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밑변이 6이고 자, 높이가 네모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가 되겠죠? 그게 5와 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아직 6학년 단계니까 방정식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역연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통째로 보고 이 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 자, 세모 나누기 2가 5와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세모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그렇죠? 5와 6분의 1 곱하기 2가 되면 됩니다. 자, 6 곱하기 네모는 5와 6분의 1 곱하기 2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면 5와 6분의 1 곱하기 2를 나누기 6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5와 6분의 1 곱하기 2 나누기 6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유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게 더 좋겠죠. 나누기니까 곱하기 이 나누기를 곱하기 2분의 1로 고치고 5와 6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곱셈은 결합법칙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6과 2분의 1 먼저 곱해도 되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네모가 5와 6분의 1이 돼서 이 네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3에다가 네모를 곱해서 5와 6분의 1이 됐으니까 5와 6분의 1을 3으로 나누면 네모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된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넓이가 7분의 4 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습니다. 이 꽃밭의 가로가 6m일 때 둘레는 몇 미터입니까? 그랬죠? 자, 문제를 볼 때 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지를 먼저 좀 생각하고 풀어요. 근데 수학을 아직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8과 이거가 있고 꽃밭이 가로가 6이 있으면 일단 세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읽고 둘레는 근데 여기서 둘레는 일단 무시하고 세로부터 구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 하죠? 그렇죠? 세로 구하고 답 쓰고 땡 하죠.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습성이 실수라고만 말하는데 그 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먼저 어떻게 풀 건지 전략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이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둘레는 몇 미터니?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니?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을 하겠죠. 먼저 세로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거에 곱하기 2를 하면 둘레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로를 구할 거예요 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끝까지 어떻게 풀 건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자, 8과 7분의 4가 있는데 가로가 6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네모
곱하기 6이 8과 7분의 4가 된 거였죠? 그러면은 세로, 여기는 세로죠, 얘가. 세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8과 7분의 4 나누기 6이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풀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분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네, 여기 요거 직각삼각형입니다. 이건 수선을 내린 거고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 관계죠.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걸 밑변으로 보면 요 네모가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됐나요? 그리고 요거를 12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 높이는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5 나누기 2 이거와 이거와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모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어쨌든 나누기 2 두 번 다 할 건데 12 곱하기 5하고 그럼 네모 곱하기 13은 같은 거잖아.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푸는 거와 이렇게 푸는 거 둘 다 훌륭한 얘기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아직 등식의 성질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확실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 둘이 왜 같은지는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밑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괜찮아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다음은 3-3번 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16과 3분의 2가 있대요.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그랬죠? 그럼 우리 높이를 네모로 놔야겠죠? 자, 이렇게 높이를 네모로 놓는 훈련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중학생 이후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미지수, 문자로 놓게 되죠. 예, 변수로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문자로 놓는 훈련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이니까 4와 5분의 2 윗변 더하기 아랫변 7과 5분의 3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16과 3분의 2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 네모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모 구하는 거는 요 식을 구하는 건 요거랑 똑같죠? 네. 토픽 이번엔 네 번째고요. 자, 이번엔 굉장히 중요하죠. 수직선이죠? 네, 수직선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리마인드 시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수직선이 어떤 것인지 직선 위에 수가 형태, 수들을 직선 위에 올려놓는 형태 그것들이 수직선인 거죠. 0이 있으면 여기 1이 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가 2고 여기가 5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니? 라고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요런 거 같은 경우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3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 3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니? 자, 5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5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수 사이에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 운동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수직선에 나타난 수 구하기, 기역에 나타나는 수를 구하래죠? 그럼 우리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 최소 단위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이 한 칸, 한 칸, 한 칸. 이 한 칸은 모두 똑같죠? 그러니까 등분을 한 거죠. 무엇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등분한 거예요. 몇 등분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5등분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 이거를 뭐를 해야 돼요? 나누기 5를 해야 돼요. 자, 맞나요? 자, 나누기 5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전체는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복습한 거죠. 뭐였죠? 두 점 사이에 두 수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즉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것을 빼면 된다라고 아이들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즉 4와 6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 이 전체가 되는 거고 나누기 5를 하면 이 한 칸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통분을 하죠. 빼기 6분의 2 나누기 5가 되겠죠? 아, 이거 가분수까지 만들 걸 그랬네요. 6, 4, 24니까 25가 되겠네요. 한 번 더 쓰죠. 자, 제가 숫자를 좀 바꿔서 숫자가 좀 지저분해졌어요. 예, 25 빼기 2니까 23이 되겠죠? 거기에 나누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6과 23 곱하기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30분의 2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전 번호 있었죠? 3-2번이었나요? 3-1번이었나요? 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아, 약분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답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답이라고 쓰는 친구들은 역시 계속해서 이런 실수들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각의 끈이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자, 이 기억을 구하는 건데 우리 학생은 어디까지 구하고 만 거죠? 그렇죠. 이 한 칸까지만 구하고 만 거예요. 끝까지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이 한 칸이 30분의 23이라는 거고요. 이 기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3분의 1에서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 간 거가 되죠. 그러니까 3에서 30분의 23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자, 만약에 이전에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수들을 반복,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서 그거 내고 정작 구하려고 하는 결론을 구하지 않고 중간까지만 구하고 답을 쓰는 사람들, 답을 쓰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처음부터 어떻게 풀 건지 먼저 전략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은 4-1번을 볼게요. 기억과 니은이 나타내는 수를 각각 구하래죠.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푸는지 알 거예요. 이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되고요. 학생이 직접 풀었어야 됩니다. 예제. 자, 즉 이만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요만큼을 구해야 돼요. 가장 작은 부분. 그쵸? 그러면 5와 7분의 3 빼기 1과 7분의 1을 하면 이 전체가 되고 요거 몇 등분이에요? 3등분이죠? 나누기 3을 하죠? 그러면 요게 기억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1과 7분의 1에서 이만큼을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1과 7분의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니은은 어떻게 해요? 두 칸을 가야 되죠? 그러면 5와 7분의 3 빼기 1과 7분의 1이 있는데 나누기 3을 하면 이거 한 칸이죠? 두 칸이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두 칸을 가야 되는 거죠. 니은은 그러니까 더하기 1과 7분의 1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4-2번 한번 볼까요? 자, 수직선에서 기억이 나타내는 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기억을 가만히 볼까요? 여기 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 크기를. 즉 7과 9분의 5 빼기 4와 3분의 2를 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가장 작은 부분을 구해야 되죠. 이 부분이요. 기준이 되는 이것은 몇 등분했죠?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분. 그러니까 나누기 8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작은 이 기준 요만큼이 몇 번 이루어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3칸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4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다섯 번째입니다. 계산 결과가 네모일 때, 자연수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구하기.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죠. 자, 여기서 우리 학생한테 꼭 이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자, 자연수가 된다라는 의미는 어떠해야 되니? 분모가 1이 되는 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분의 4가 있어. 곱하기 네모를 했어. 자, 이게 가장 작은 자연수. 어쨌든 자연수가 되려면 어때야 되니?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학생은 요 네모에 있는 수를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예. 어떤 학생은 3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어떤 학생은 3, 6, 9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생은 3의 배수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있겠죠. 정답은 3, 6, 9, 12 또는 3의 배수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네모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이 없었어요. 됐나요? 네. 자,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계산 결과가 자연수일 때 네모의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이걸 보면은 3과 통분할까요? 14 나누기 14니까 곱하기 14분의 1 곱하기 네모가 되죠? 자,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14, 14 약분 되죠? 그러면 이 네모는 어때야 돼요? 이 분모 3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니까요. 그럼 이 네모는 어떤 수여야 되니? 학생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제니까요. 자, 질문하면 이 학생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3의 배수라고 대답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3의 배수는 뭐가 있죠? 3, 6, 9, 12, 15가 있어.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이니? 3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요거 네모가 3의 배수라는 거 학생들이 이 문제 유예제까지 풀면서 답은 맞았지만 3의 배수가라는 거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왜요? 위에 있는 예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절차대로 그냥 그거 보고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자, 간단하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이것을 하는데 결과가 자연수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자, 그럼 이거 일단 간단하게 합시다. 2분의 7 곱하기 네모 곱하기 21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약분할 거 이렇게 결합법칙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겠죠?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꺼번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혼합계산이니까. 역시 개념에서 한 거예요. 그쵸? 예.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개념을 잘못 공부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심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충분하게 심화를 풀 수 있도록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요. 여기 1이고, 여기 3이죠? 그럼 분모에 2하고 3이 있네요. 그럼 이 네모는 무엇이니? 그렇죠? 6의 배수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그럼 6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얼마니? 6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뭐 계속 똑같으니까요. 5-3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6분의 네모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5분의 22죠? 제가 숫자를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네요. 숫자가 좀 별로 안 좋네요. 자, 여기 보면 5가 되고요. 여기는 11이 되죠? 괜히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떤 수죠? 요거 계산하면 25 곱하기 6이죠? 150이네요. 그럼 이 네모는 150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수는 150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